안녕하세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FA를 담당하고 있는 권동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LED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 LED 적용에 따른 여러 장점들과 LED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그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적용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서 LED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브레이크, 턴 시그널, 후진 또는 뒤쪽 안개 등에는 21에서 27W급의 백열 전구를 사용해 약 280에서 570 루멘 정도의 밝기를 확보하고 4에서 10W급의 백열 전구를 사용해 주차 램프나 테일 램프 등에서 약 40에서 130 루멘 정도의 밝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종에서는 헤드 램프용으로 제논 HID 튜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LED의 등장으로 다음과 같이 센터 하이 마운티드 램프부터 실내 등, 그리고 심지어 헤드 램프까지 기존의 모든 조명 시스템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조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전통적인 CCFL을 사용한 LCD의 백라이팅을 LED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LED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업계는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다양하게 백라이팅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자동차 분야에서는 왜 기존의 조명 솔루션을 LED로 대체하고 있는지, 즉 LED가 자동차 분야에 어떤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ED 조명이 가지고 있는 색 온도입니다. 즉 화이트 LED 색 온도는 약 6000 켈빈 정도로 이것은 낮에 태양광의 색 온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LED 조명을 통해 사람의 눈은 밤에도 낮에 보던 주변의 색감 그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콘트라스트 레이시오를 통해 차선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LED 조명의 반영구적인 수명입니다. 즉 기존의 백열 전구의 수명은 약 1000시간 정도이지만 LED의 수명은 10만 시간 이상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에 있어 아주 효율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LED를 사용하여 소비 전력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설치 공간도 줄일 수 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램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ED의 빠른 반응 속도는 기존의 백열 전구보다 약 250ms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운전에도 좋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LED는 기계적인 충격에도 강해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LED의 많은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LED 구동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ED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전류 구동입니다. 즉 LED가 일정한 밝기의 빛을 생산하기 위해 LED 구동 회로는 LED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LED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입력 전압의 변화, 주변 온도의 변화, 그리고 LED 자체의 VF, 즉 포워드 드랍 전압의 변화 등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한 전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동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LED 구동 회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워 회로, 즉 일정한 전압을 만들기 위한 DC-to-DC 컨버터나 리니어 레귤레이터 같은 전원 회로와 같은 회로입니다. 하지만 LED 구동 회로에서는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전류를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자동차 분야에서 LED 드라이버 회로 구성 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림에서 LED 드라이버의 입력 라인에 다이오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LED 드라이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 전자 회로를 적용할 땐 꼭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12V의 배터리를 사용해 약 9V에서 16V의 전원을 확보하고 트럭 같은 상용차에선 24V의 배터리를 사용해 18V에서 32V의 전원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로드 덤프와 콜드 크랭크란 현상으로 인해 우리가 기대하는 배터리 전압 레벨 이상의 고전압과 이하의 저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회로 구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로드 덤프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덤프 현상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엔진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배터리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알터네이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급속 방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기존의 파워라인에 승용차에선 약 60V 이상, 상용차에선 약 100V 이상의 스파이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한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은 파형을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전압을 클램프시키는 회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자동차 시스템에선 로드 덤프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승용차 분야에선 약 35V에서 42V 정도로 클램핑 해줄 수 있고 상용차 분야에선 약 50V 정도에서 클램핑 해줄 수 있는 클램프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 시동부터 정상 운전 상태까지의 배터리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엔진 시동 시 스타트 모터에 의해 순간적으로 배터리 전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콜드 크랭크 현상이라 합니다. 전압이 떨어지는 정도는 주변 온도나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콜드 크랭크 시 발생하는 전압 강화 레벨을 약 4V에서 6V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 강화는 시동 불량 등 전장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LED 구동회로 또한 로드 덤프와 콜드 크랭크 현상에 의한 입력 전압의 변화를 고려한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브레이크 등 같은 외부 안전용 등 같이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는 회로들은 로드 덤프와 콜드 크랭크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ED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 범위가 넓은 제품을 사용해야만 자동차 제조사의 시험 규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LED 구동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적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선 LED 구동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가장 기본적인 LED 구동 회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을 통해 LED의 전류를 제한하는 회로로 가장 값싸게 구성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하지만 온도 변화나 LED의 포워드 전압의 변동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즉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LED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통한 파워 손실이 커 방열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의 일정 전류 제어 회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정전압용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간단하게 정전류용 회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의 이 회로는 입력 전압 및 포워드 전압의 변동에 따른 전류 제어에 있어 안정적이며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리니어 레귤레이터에서 발생하는 드랍 전압에 의한 큰 전력 손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선 LED 구동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약 20mA에서 60mA 미만의 회로에선 저항 방식이나 리니어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1 내지 3W 이상의 하이파워 LED 구동에 있어 앞의 구동 방식은 전력 손실 및 방열 문제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워 LED 구동 시에는 스위칭 방식의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파워 LED 구동 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높은 효율과 우수한 전류 제어가 가능한 스위칭 방식입니다.
이 스위칭 방식엔 또한 여러가지 구동 방식이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벅 부스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부터 벅 부스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벅 부스트 방식이 자동차 분야의 LED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이유는 말 그대로 벅 방식을 통한 스텝 다운 방식과 부스트를 통한 스텝 업 방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로드 덤프나 콜드 크랭크 현상에 의한 넓은 입력 전압 변동 범위를 갖는 자동차 전원 상태에서는 때론 일정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때론 전압을 다운시켜야 하고 때론 전압을 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벅부스트 방식은 넓은 입력 전압 변동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LED 구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여 자동차 분야의 LED 응용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로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개발한 LM3423으로 구성한 플로팅 벅부스트 회로입니다. LM3423은 4.5V에서 75V까지의 매우 넓은 입력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로드 덤프나 콜드 크랭크 현상 시에도 LM3423의 입력 전압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벅부스트 회로 방식을 통해 입력이 높거나 낮을 때에도 원하는 출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분야에서 LED 응용 시엔 최악의 조건에서도 LED가 꺼지거나 밝기가 변하는 일이 없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넓은 입력 전압 범위를 갖고 벅부스트 방식을 통해 안정된 출력 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브레이크 등이나 전조등, 그리고 그 밖의 안전과 관련된 램프 구동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디밍 기능과 아주 낮은 입력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언더볼테지 락아웃 기능 등도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들도 자동차 분야에선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LED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차의 ECU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즉 여기 LM3423에서 LRDYP는 LED에 이상이 생기거나 LED에 흐르는 전류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를 넘게 되면 ECU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같은 기능은 기본적인 보호 기능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회로에서 볼 수 있듯이 LM3423 같은 경우는 보호 기능 동작 시 입력 라인에 있는 FET를 통해 FET를 차단시킴으로써 회로를 보호하고 또한 다른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존의 LM3423의 기능에 서멀 폴드백 기능과 주파수 동기 기능이 추가된 LM3424로 구성한 플로팅 벅 부스트 회로입니다. LM3424에 추가된 서멀 폴드백 기능은 LED 구동 회로 주변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LED 구동 회로가 과열되어 셧다운되거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LED에 흐르는 전류를 다음과 같이 줄여줌으로써 악조건에서도 LED나 LED 구동 회로의 과열로 인해 LED가 꺼지거나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멀 폴드백 기능을 위한 내부 회로와 구동 원리에 대한 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멀 폴드백을 통해 온도를 센싱하여 LED의 전류를 조절하는 기능의 내부 회로 및 주변 소자의 선정과 관련된 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NTC를 통해 온도를 센싱하여 내부 회로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정보에 따라 LED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M3424에서 추가된 프리퀀시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주파수 동기 기능은 LED 구성상 여러 개의 LM3424가 적용될 경우 LM3424 각각의 동작 주파수를 서로 동기시켜 동작 주파수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EMI 설계 시 필터 디자인을 용이하게 하고 EMI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스위칭 방식 중의 하나인 부스트 구동 방식을 통한 백라이팅 구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외부 조명이나 실내 조명 이외에 또 LED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위한 백라이팅 분야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CCFL 대신에 LED가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라이팅 분야에선 전 화면에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므로 비교적 많은 숫자의 LED가 적용됩니다. 즉, 스트링의 수가 늘어나고 또한 한 스트링에 연결된 LED의 숫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라이팅 응용에선 대개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스트 방식은 이 분야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낮은 입력 전압에서 많은 LED를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및 내비게이션을 위한 백라이팅 분야에서 또 중요한 기능은 디밍, 즉 백라이팅 밝기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고 좋은 시인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주변 상황에 맞는 밝기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 디밍 방식에 대한 전류 그래프입니다. 위의 것은 아날로그 디밍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고, 아래의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제어해서 최종적으로 적분된 전류의 양을 위의 아날로그 방식과 같게 만드는 PWM 구동 방식의 전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날로그 디밍 방식은 LED의 색감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PWM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로는 전에 보셨던 LM3423을 통해 부스트 전용 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LM3423은 약 20개까지 직렬로 연결된 LED 스트링의 구동이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LED 캐소드단에 연결된 FET를 통해 매우 빠른 디밍이 가능합니다. 디밍이 빠르다는 것은 높은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M3423은 최대 50kHz까지의 속도로 디밍이 가능합니다. 이 파형은 디밍 주파수 230Hz 같이 매우 낮은 경우에 0.5% 정도의 매우 작은 디밍 듀티에서도 다음과 같이 안정된 LED 전류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우 낮은 디밍 듀티에서도 다음과 같이 안정된 전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백라이팅의 밝기를 아주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주변이 매우 어두운 지역에서 최소의 밝기로 운전자의 눈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로는 전통적인 부스트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스트 회로는 출력에 로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부스트 회로가 동작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리퀴지 커런트를 증가시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부하의 단락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입력 규제를 통해 보호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부스트 방식의 최대 단점들입니다. 하지만
LM3423 같은 지능적인 부스트 솔루션들은 부스트 회로가 구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단 FET, 부스트 스위칭용 FET, 그리고 디밍용 FET 모두 함께 오프시킴으로써 리퀴지 커런트의 발생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이상에 따른 단락 현상 시에도 각 FET들을 다음과 같이 오프시킴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부스트 방식이 가지고 있던 부하의 단락에 의한 보호 기능 또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멀티스트링의 LED를 사용하는 백라이팅 구조에 적합한 LED 구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LM343 하나란 3개의 커런트 싱크 채널을 가진 LED 드라이버를 통해 구성한 멀티스트링 LED 백라이팅 회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커런트 싱크 채널을 통해 각 스트링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스트링 간의 전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실제로 적용된 LM343 하나의 전체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LED에서 커런트 싱크 채널을 통해 그라운드까지의 헤드룸 전압을 낮춰 회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M343 하나도 DHC, 즉 다이나믹 헤드룸 컨트롤을 통해 각 스트링의 헤드룸 전압을 최소화하여 커런트 싱크 채널의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파워 손실을 줄여 크게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파형은 앞에서 언급한 디밍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다음의 파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밍 신호와 LED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이 거의 동일하게 온오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밍 시 밝기 조절을 매우 리니어하게 또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LM343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보호 기능 및 LED 쇼트 그리고 오픈과 같은 다양한 폴트 디텍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M343 하나는 폴트 발생 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트가 발생하면 바로 셧다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셧다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M343 하나는 내부에 THM 컴퍼레이터가 있어, 즉 서멀 컴퍼레이터가 있어 회로의 온도를 센싱하여 과열 시 회로를 보호할 수 있고 과열 신호가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재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NSA 제품 중 실제로 차량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다양한 LED 드라이버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 데모보드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옆에 붙어있는 별표는 이 제품이 ACQ100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품들의 자세한 정보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주소와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제공하는 LED 구동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성해 볼 수 있는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분야엔 아직도 LED 응용과 관련된 많은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또한 개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LED 응용 분야를 개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